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설명드릴 문제는 서지 옵서버입니다. 서지 옵서버이고요. 서지 옵서버는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많이 이렇게 눈으로 접하실 수도 있고 많이 보시고 또 공부할 때 많이 알고 계시는 문제라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서지 옵서버는 10점짜리로 출제되는 기출문제이고요. 또 면접 때도 서지 옵서버의 전격에 대해서도 질문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안지 항상 쓰실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지 옵서버에 대해 전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해서 나는 서지 옵서버 전격만 잘 썼으니까 점수 잘 주세요. 이런 거는 전기 기사 때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서지 옵서버의 전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항상 정의를 써주시고 설치 위치라든가 뭐 설치 목적 그리고 이제 전격을 써주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거고, 여러분들도 면접에서 또 서지 옵서버의 전격이 뭐냐 물어보면 서지 옵서버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격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지 옵서버입니다. 서지 옵서버는 내선 규정 3260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KC로 모든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요. 내선 규정이나 판단 규정 내용이 KC로 모든 것들이 법이 해석되고 있지만 KC에서 100%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내선 규정에 있던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답안지를 만드시면 좋은 답안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기출되고 있는 문제 풀이집도 모든 것들도 이걸 기준으로 작성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서지 옵서버란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지? 개요라고 적으셔도 되고 저는 이제 답안지에 서지 옵서버라고 바로 적었습니다. 서지 옵서버란 진공 차단기, 진공 개폐기 등 개폐 시 순간 과도 전압, 이상 전압으로부터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IL이 낮은 몰드 변압기, 건식류 기기, 모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것도 10점짜리로 정리돼야 되고 또 제가 동영상 올리는 과정에 반드시 설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낮은 몰드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서지 옵서버를 설치하는데요. 그러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높이면 서지 옵서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몰드 변압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몰드 변압기 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와 뭐 연구 개발비 그리고 또 어떤 재료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적용하다 보면 100만 원에 판매되는 몰드 변압기가 극단적으로 3배, 4배, 5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경제적인 설계가 아니고 경제적인 제품 생산이 아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낮추고 낮추다 보면 변압기 금액도 낮춰지고 거기에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서지 옵서버 보호기기를 설치해서 보호한다면 충분히 경제성 있는 설계도 가능하고 경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진공 차단기, 진공 개폐기 등 개폐 시 순간 과도 전압, 이상 전압, 그러니까 서지 등이 발생했을 때 결국에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설치 목적을 적었는데요. 설치 위치. 두 번째 설치 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합격자 서브노트를 그대로 답습하시면 안 된다는 게 저는 설치 위치라는 게 생략됐거든요. 이제 저는 알고 있어.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답안지에 설치 위치, 또 2, 설치 목적, 뭐 3, 그리고 SA 설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틀은 이렇게 정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격자 서브노트만 받아보고 이 사람이 10점짜리 정리 다 됐으니까 나는 이거 그대로 베껴서 외우기만 하면 돼. 물론 10점짜리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25점 이런 문제는 결국에 합격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성규정 3260절이 어디냐면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찾아보시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또 인터넷에 서지 옵서버의 공신력 기관에서 발행하는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고 합격자 서브노트를 보고 이 합격자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고 이런 긴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했구나. 이런 것들은 답습해서 여러분 서브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스스로 서브노트를 만드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된 서브노트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쌓이고 그걸 갖고 시험장을 들어가면 고득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비록 50문제, 80문제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한 50문제, 80문제하고 아무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합격자 서브노트 150문제, 200문제 외우고 들어간 사람하고는 여러분들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간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차이가 넓혀질 거고 이제 결국에 쫓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50문제, 80문제밖에 안 돼. 내가 정리한 게 이번 시험은 못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리하신 문제를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그 50문제, 80문제를 바탕으로 나머지 20문제, 30문제 추가하는 거는 더 빨리,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정리됩니다. 그게 이제 100문제, 150문제 정리되면 또 200문제 정리까지는 또 금방 되고 그 150문제, 200문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지식이 축적이 되고 그게 내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서지 옵서버 설치인데요.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기기 전단에 시설한다. 그리고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과 부하측 사이에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기기 전단에 설치한다.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게 건식 변압기 모터류인데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 전단에 서지 옵서버를 설치한다.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과 VCB 후단과 부하측 사이에 설치 운영한다. 그래서 이 그림만 하나 그려서 외워놓고 계시면 그냥 외울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 공부하실 때나 뭐 실무에서도 뭐 이 간단한 뭐 이렇게 심벌도 금방 그리시지 않습니까?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기기 전단에 설치한다. 그리고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과 부하측 사이에 설치 운영한다. 요것만 외워놓고 요 글만 한두 번 읽어보시고 서브노트를 그런 식으로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만 몇 자만 써주시고 그리고 합격자 서브노트인데 여기가 빈 부분인데요. 예전에 설명드리지 못했는데 그거 설명드리면 지금 이 빈 공간이지만 제가 답안지 시험장에 제출할 때는 SA 땡땡 해서 서지 옵서버 VCB 땡땡 이게 점점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땡땡은 뭐 SA 해놓고 이렇게 점 이렇게 해놓고 서지 옵서버 그래서 이제 빈 공간이 없어 보이는 느낌으로 답안지를 제출하거든요. 일단 쓸 내용들은 다 쓰고 답안지에 제출하기 전에 이런 빈 공간이 있으면 요 심벌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합격자 노트를 그냥 보고 베끼신 분과 직접 공부하신 분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서지 옵서버 전격인데요. 이거는 뭐 면접 때 뭐 지금 10점짜리 공부하듯이 면접 때도 서지 옵서버의 전격이 무엇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지 옵서버는 뭐다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서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서지 옵서버의 중간에 영상이 끊겨서 죄송하지만 다시 좀 전격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지 옵서버의 전격인데요. 면접에 10점짜리로도 단골로 물어보시고 또 기출문제도 반드시 이거 문제 10점짜리에도 반드시 서지 옵서버 나오면 이 전격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서지 옵서버의 전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냥 3.3, 6.6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서지 옵서버의 정의는 뭐고 서지 옵서버의 설치 목적을 간단히 설명드린 후에 전격을 설명하시면 면접 때도 높은 점수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서지 옵서버의 전격인데요. 이거는 내성규정
60절 처음에 보셨듯이 내선 규정 326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대로 지금 실무에서도 적용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교조적으로 암기하셔서 답안지에 쓰시면 됩니다. 공칭 전압은 3.3, 6.6, 22.9 kV. 그래서 전격 전압은 여러분 보고 계시다시피 4.5, 7.5, 18kV 적용하시면 되고요. 공칭 발정 전류는 이제 5카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격까지 적어주시면 여러분들 답안지가 이제 기초적인 게 완성이 된 거고요. 기초적인 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접지인데요. 예전에는 접지면 뭐 제1종 접지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KC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KC는 단독, 통합, 공통 접지로 구분된다. 이 얘기를 써주시고 KC 210항에서 명시한 안전을 위한 보호에 적합한 접지 저항값이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지 저항값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수변전 설비를 구성하고 접지를 하시다 보면 접지는 대지 저항률을 측정하고 대지 저항률 측정한 것을 기준으로 일선 지락 전류를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일선 지락 전류는 한전에서 그 임피던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다 하면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공급되는 예를 들어서 22,900V에 대한 한전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 임피던스를 한국전력에 신청해서 그 임피던스를 받은 후에 여러분들이 이 IG 지락전류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락전류를 나온 값에 전압을 대입해서 이 저항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값 나온 것들을 다시 접지 저항 그 프로그램 파라미터에 돌려서 그 값이 유효한지 그 데이터가 나오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그거를 검토한 후에 안전에 적합하다 하면 그 접지 저항값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보호에 적합한 접지 저항값이어야 한다. 이 말이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토대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10점짜리던 25점 답안지를 쓰실 때 묻는 것만 잘 쓰면 좋은 답안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5번째 적용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어떤 제품을 어떤 기기를 설명할 때는 항상 묻는 것들을 정확하게 써주고 과연 그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적용 범위까지 정확히 답안지에 써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기술사 공부할 때 학원 수업이나 저희 스터디언들과 공부할 때도 이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떤 기기들을 설명하고 이 기기들은 어디에 적용되고 또 뭐 적용 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답안지를 논술적으로 써주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는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콘덴서 반도체 이렇게 적용된다고 적용 범위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쭉 올리면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되는 게 10점짜리 답안지고요. 여러분들 이런 한 문제들이 정리되면서 그게 50문제가 되고 100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주일 동안 나는 3문제를 정리하겠다. 나는 2문제를 정리하겠다. 나는 네 문제? 직장 다니면서 4문제까지 정리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3문제 이상 정리하겠다. 그래서 그럼 일주일에 3문제면 뭐 한 달이면 12문제. 그러면 언제 정리해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정확하게 이런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다 보면 그게 내공이 쌓여서 그 내공을 바탕으로 정리 안 되더라도 다른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도 저희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동영상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